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오전이다 보니 아직은 쌀쌀해요. 그래서 긴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디를 갈까 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칠 만한 장소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 호수 공원에 나왔습니다. 엄청 잔잔하고 평화롭네요. 네, 제 마음도 이 호수처럼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마음 속에서는 불꽃이 일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 마음. 직장인들은 다 이런 걸까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막 다양하게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람 사는 데서. 근데 진짜 누구를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이건 꽤 심각한 게 아닌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지역 이금융권에 비추천하는 이유를 정말 압축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질, 텃세. 이게 너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 세고, 두 번째는 여기가 여초 직장이라는 겁니다. 여초 직장.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여기는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넉넉한 기간을 두고 그 직원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현장에 실무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첫날에 입사한 첫날에 1월 1일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업무라든가 프로세스 혹은 그 분위기 같은 것들 잘 모르잖아요. 제가 굉장히 낯설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로 투입시켜가지고 손님들을 상대하게 하고, 그리고 뭐 CJ 같은 거 만지게 하고,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뭘 알려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대가리 박치기를 해가지고 깨지면서 배워야 됩니다. 아름아름 옆에 막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오류 같은 게 많이 나요. 오류 같은 게. 그렇다고 그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뭐 살갑고 잘 알려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들 뭐 인성이 좋고 뭐 착하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다들 계산적으로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나한테 뭐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좀 더 잘 알려주고, 그런 사람만 내가 옆에 뭐 키우겠다, 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막 이런 어떤 마인드가 빼곡히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정치질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정치질을 해야 돼. 무조건 사람들한테 어떤 줄을 타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고인물들, 썩은 물들한테 되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회사 다니기가 꽤나 힘들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고인물들, 썩은 물들의 어떤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데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어떤 실수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태도가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입들 혹은 그 눈밖에 난 신입들, 본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약간 좀 고개 빳빳이 들고 있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신입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입들한테는 되게 인색해요. 진짜 자잘하는 실수,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도 되게 크게 떠벌리고, 뭐 사람들 다 들리게 뭐 이런 걸 실수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들리게 막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먹칠한달까, 그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러게 되면 사람이 자꾸 뭔가 주눅들게 되거든요. 움츠러들고.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한 번 알려준 걸로 그 다음에 또 물어보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뭐 이것도 몰라? 아니면 뭐 저번에 알려줬잖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태움도 할까요? 이게 태움인 것 같아요. 여자들 여초 직장에서 막 흔히 일어나는 태움 뭐 이런 말 들리잖아요. 네, 태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직원을 태우는 거죠. 이게 어떤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설 이런 것도 아니고 폭행 이런 것도 아니라서 되게 애매한 어떤 그거 같아요. 근데 돌려서 사람을 계속 깎아먹고,
위축되게 만들고 자꾸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되게 교활하고 좀 가증스러운 방법 같아요. 이 회사에 10년, 20년 넘게 다닌 본인들도 모르면 자꾸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당연히 이제 1년 됐고 1년도 안 됐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눈밖에 났다 하니까 좀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신입이다 쟤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태우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회사에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모르는 게 많고 경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옆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썩은 물 고인물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뭐 이렇게 좀 그 사람들 되게 잘 보여야 되고 협조적으로 굴어야 되는데, 평소에 말 하나하나 하는데도 그 사람을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되게 그 사람이 편하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뭐 업무 방법서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업무 방법서를 보려면 제가 퇴근 시간에 제 개인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시간을 써야 돼. 근데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도 책을 본다는 게,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이 고인물, 썩은 물들의 어떤 이 텃세와 정치질을 한껏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의욕 같은 게 확 꺾여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되게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 내가 그래도 막차를 타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걷어준 회사니까 진짜 열심히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영업하고 완전 영업왕 실적왕 돼가지고 나 여기서 이름 좀 날려야겠다, 이런 어떤 의욕이 처음에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텃세와 그 정치질을 많이 당하니까 이 의욕이 꺾여요.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퇴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직을 해야 될까, 이 방법, 이런 것만이 머릿속에 딱 남아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을 써서 그러면 업무 방법서를 봐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제가 전혀 처음 어렸을 때부터 접해보지도 않은, 전혀 해보지도 않은 어떤 디자인과 사진 그리고 영상 편집의 어떤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그게 막막했어요. 여기부터가 일단 난관입니다. 난관이고, 교육 영상 같은 것들도 보고 책도 구입해서 보고 그러게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아니,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왜냐면 아예 모르는 거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거니까. 뭐 픽셀 이런 것도 모르고 2K, 4K 이런 어떤 개념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기본 개념들조차.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어쨌든 나아가다 보면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와요. 5번, 6번, 수십 번 이제 그 교육 영상을 돌려보고 하다 보면요. 그러게 되는데 막상 또 실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런 툴 저런 툴 만져보고 효과를 입혀보고, 뭐 배경음악은 어떻게 넣을까, 자막은 어떻게 해볼까, 여기는 어떤 특수 효과를 넣어서 강조를 해볼까,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본 같은 것들을 한번 써볼까.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업무 방법서를 보고 공부를 해와도 막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손에 있기까지는 또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한번 지나가듯이 말로 알려줬다고 이것도 몰라? 저번에 알려줬잖아, 왜 이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들 이게 이제 이미지에 먹칠라고 이제 텃세, 태움 같은 걸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억울한 게 또 하나 더 있다면, 저는 공채를 합격해서 들어온 정규직이거든요. 정규직인데 저는 되게 떳떳하게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계약직을 해본 입장으로서, 계약직을 할 때는 연봉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받는 대우 같은 것들, 사람들의 시선, 천지 차이거든요, 대우가.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그 사람들, 정규직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공채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규직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나은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도 한편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 달라요. 이 지역 시골 이금융권이라 그런가, 저는 이제 군 단위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계약직들이 훨씬 더 힘이 세요. 제가 오히려 정규직인데 그 사람들의 막 안위 같은 걸 신경 써도 더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너무 힘든 점이고, 저는 이렇게 뭔가 업무 방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을 제가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고수해야 돼요. 오히려 제가 뭐 어떤 시시비비 분쟁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제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뭔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그게 맞나? 내가 정규직인데 계약직들 눈치를 봐야 되는. 제가 그 사람들을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 충분히 리스펙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뭐 5년, 뭐 많게는 10년, 20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다녔으니까 뭐 무기 계약직 뭐 이렇게 전환도 되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리스펙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짬 같은 걸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태움당하고 정치질 당하고 이런 게 되게 회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5년 10년 뭐 이렇게 다니고 한 같은 건 알겠어요. 한 같은 거. 그리고 오래 다녔으니까 나도 이제 배운 게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뭐 아무리 정규직으로 들어왔다 해도 그 사람들만큼 이제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럴지라도 뭐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는 제대로 뭔가 대우를 안 해준다는 느낌일 거고, 왜냐면 본인들은 어쨌든 계약직이니까 직급이 머물러 있잖아요. 해봤자 뭐 무기 계약직, 뭐 기능 계약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무르니까 뭔가 울분 한 같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뭐 정치질을 하고 텃세를 부리면서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들한테 뭔가 부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뭐 적극적으로 서열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약직을 하는 이유는요, 뭐 생판 모르는 남이면 최장 2년 하고 다 내보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5년 10년 이렇게 계약직을 하면서 뭐 무기 계약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족이랄까 친인척 혹은 지인들이 임직원이거나 아니면 조합원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자리 꿰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을 계속 쓰면서 무기계약직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서열 정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긴 백이 없으면 회사 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도 그렇고 업무 외적으로 직원들 간의 어떤 정치질 이런 것도 그렇고, 작은 시골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백이 있어야지 영업 실적 하나라도 더 물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내 어떤 지인이나 친인척 가족들이 또 한 자리를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뭐 기댈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계약직들조차 저를 진짜 개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그런 어떤 존재로 전락합니다. 진짜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제가 지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매일 연출이 돼요. 매일. 전혀 배려받지 못하는, 뭐 하나 나의 어떤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 이금융권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여있다. 사람들 인력풀도 고여있고 사람들도 다 고여있고 그 안에서 다 정치질은 심하고, 제가 사람은 거듭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자기 가치를 진짜로 올리는 겁니다.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든지, 나의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서 받는 그런 어떤 가치 창출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정치질 하는 거예요. 정치질.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뭐 5점 작은 티끌 하나 다 지적하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깎여 나가겠죠, 이미지가.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냄으로써 내가 좀 더 잘나 보이는 이런 정치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다닌 이 직장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적을 잘 낼까, 어떻게 하면 뭐 수익 모델을 잘 창출할까, 뭐 이런 연구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직원들끼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뭐 작은 오점 하나, 실수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어떤 품평을 하고 흉을 보고, 이 정치질에 다들 사람들이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정신 상태가 다 그래, 그냥. 이 조직이 그래서 저는 별로 비전이 안 보여요, 비전이. 좀 더 회사 외적으로 다른 것들 더 말해볼게요. 이 경험 위주로 말을 했는데, 이 이금융권, 지역 이금융권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현재 이금융권이 많이 연체율이 심각하다는 걸 말이죠. 작년에 입사했을 때부터 연체가 심각했어요. 연체가 갑자기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습니다. 심각할 땐 20%까지 뛰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두 자릿수인데, 지금 이제 상매각을 많이 했어요. 연체, 부실채권 같은 것들을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회사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회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아름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은 알아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 채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더 싼 값에,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내가 주식을 10만 원에 샀는데 3만 원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그게 진짜 영원히 될 때까지 버틸 방법도 있지만 3만 원이라도 푼돈이라도 받아갖고 빨리 그냥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격이 헐값이 됐어. 부실 채권이 됐어.
그런데도 팔아. 어쩔 수 없어. 왜?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받고 팔아야지.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하는 걸 이제 상매각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컷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사무소는 연체율이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연체율이 두 자릿수에서 더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체율이라는 게 3% 내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예대 마진이 수익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두 자릿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사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선진국들, 미국부터 발벗고 나서 가지고 돈을 풀어 제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위기를 좀 타파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러려고 하지 않잖아요. 별로 돈을 풀기 싫어해. 금리도 올려놓고 4% 중반대로 올려놓고 더 낮추질 않아. 돈을 풀려고도 하지 않아. 긴축을 하고 있어. 한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정치에 있어서 뭐 대선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고 좌와 우 다 찍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들도 그렇고 돈을 자꾸 푸니까 어때요? 지금 환율이 1,600원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게 한국은행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자니 이 연체 채권이나 부실 같은 게 엄청나게 줄도선할 것 같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 상승률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를 자꾸 동결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금. 자꾸 회사가 부실해지고 있는, 연체율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이금융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밑밥을 깔아놔야 돼요. 저도 모든 이금융권이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다니는 곳은 그렇고 분명 다른 곳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여기는 여초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은행 창구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저는 여초 직장이 이렇게 힘든지 잘 몰랐어요, 진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요, 총 7명이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인데 저만 남자고, 한 명은 임신, 출산, 휴가를 갖고, 나머지 5명, 제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이 다 여자입니다. 다 여자인데 이 여초 직장 특유의 그 기싸움이랄까, 이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여자들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게 또 있어.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항상 좀 소외감이 들고 힘들고, 일단 여기 있는 꼰대 여자 상사들 뇌가 다 좀 수구거든요. 수구.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남녀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로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땡땡아, 물통은 남자가 갈아야지. 땡땡아, 밀걸레질은 남자가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그 압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농작업, 농번기가 되면 농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건 또 남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상무급, 뭐 팀장급, 너나 할 거 없이 다 투입이 돼요. 근데 여자들은 투입이 안 돼. 이 부분은 정말 이 문화가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가 많이 후진적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리스펙,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에 비옷을 입으면서 모판 까대기를 치고 있었어요. 모판 까대기를 그날 한 4,500개는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일하는 중간에 문자가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왜 수표 등록을 안 해놨냐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문자가 남아있으니까. 왜 수표 등록을 안 해놨냐. 왜 발행하기 전에 바로 등록해갖고 쓰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말이 막 좋게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것까지 이제 제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답변을 했어요. 뭐 대수롭지 않아요, 정말. 수표 등록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수표를 발행하기 전에 등록을 한 번 더 하는 절차만 있을 뿐이야. 화면도 바로 붙어 있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화면에 가가지고 수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발행을 하면 돼. 그런데 그 수표 등록을 안 해놨다고 모판 까대기를 그렇게 하루 종일 치고 있는 저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두고 보세,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뭐 예금 주무가 수표 등록을 꼭 해놓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법령이나 규칙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편하자고, 발행하기 편하게. 전 이거를 꼭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금 주무가. 남자들이 나가서 영농기에 뭐 까대기를 치든 위험한 일을 하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는 조직입니다. 제가 뭐 유세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나가갖고 뭐 그런 어떤 영농 작업 좀 한다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결코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 몇몇의 동기들도 막 그런 말을 해요. 은연중에.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대놓고 문제 삼으면 비난의 화살이 엄청나게 날라오겠죠. 분명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이 영상을 보고 불쾌해할 어떤 많은 여성분들이 분명히 악플을 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실적으로 그냥 다 올립니다. 하는 직원이 진짜 많다라고 하긴 하더라. 남직원들 퇴사가 높지. 여직원들은 어지간하면 다 무조건 금융 텔러 아니면 그쪽이잖아. 데스크 업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직원들만 이제 그거지. 남직원들만 죽어나는 거지. 뭐. 솔직히 여직원들 데려다가 육매장 보내봤자 얼마나 일을 하겠냐. 육매장이나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나 있겠냐. 또 까레기도 제대로 못할 거든. 그래서요, 저는 별로 이 지역 이금융권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게다가 이 퇴사자 뉴스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퇴사자가 1년에 뭐 3, 4천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얼마나 다니기가 힘든지. 심지어는 신입들이 도망가. 공채로 합격하고 들어오고 나서도 신입들이 도망가. 이게 그냥 공공 은연중에 다 퍼져 있어. 이 회사 계열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퇴사자들, 이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막 들어온 신입들이 혀를 내두르고 그냥 퇴사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무소도 신입이 들어오자마자 한 달 있다 도망갔다 막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자주 해요. 도망가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공채로 어렵게 들어와 놓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들어왔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여기도 점점 이제 경쟁력을 잃어갈 겁니다.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절대 이 은행 창구에 안 와요. 제가 이제 여기 은행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요, 무슨 사회복지 서비스인 같아.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하기 불편하고 스마트폰 시스템 같은 거 잘 못 따라오고 이런 노인분들 혹은 좀 장애 있으신 분들, 되게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만 하루 종일 이제 방문을 하는 거지 절대 이 눈 잘 보이고 귀 잘 들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 안 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왜? 나도 젊은 사람으로서 당장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 찾아낼 수 있고 더 좋은 증권사에 돈을 굴릴 수 있으니까 뭐다로 제가 은행 창구에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으면서, 그리고 이 예금 뭐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런 출처 같은 거 다 대답해주면서 왜 내가 거기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나라도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골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만큼 이 은행 창구에 내방하는 찾아오는 사람들도 계속 줄어들 것이고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예, 전망이 안 좋아요. 물론 요즘에 취업이 많이 힘들고 제가 함부로 뭐 들어와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여길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길 추천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그냥 딴 데. 진짜로 정말 오늘 토요일인데 좀 기분 좋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괜히 혼자 막 고민하고 떠오르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식으로 여기 산 중턱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니까 약간 좀 풀리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이 개운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메일 같은 거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 댓글창에 메일을 남겨 놓을게요. 메일에다가 뭐 물어보시고 그런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좋은 주말 시작하러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회사에 관한 건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